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13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슬라이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고 실제 코드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요전 시간에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슬라이딩에서 애니메이션이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고요. 일단 그거 진행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예전 베타 버전 때문에 폴더를 만드는 방식을 약간 다른 그냥 폴더 만들다가 딴 쪽에 있는 걸 그냥 복사해서 넣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헷갈리지 않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 res 밑에 anim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translate.xml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만들었었는데 이 res 밑에 뭔가 anim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때는 이 res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해보시면 여기에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걸 써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위해서 이렇게 딱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메뉴를. 그래서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그럼 여기에 자 디렉토리 네임이라고 처음에 들어가 있는데 이 values라고 돼 있죠. 이 values가 아니라 자 우리가 anim 폴더를 만든다라고 하면 anim이라고 집어넣고요. 리소스 타입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anim이라고 아예 있어요. 여기 anim. 애니메이터도 있네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최근 버전에 보시면 anim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사용이 되던 거고요. 이게 우리가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 자,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거는 객체 단위 애니메이션이 나중에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앱을 만들 때 이런 것까지 쓰는 거는 뭐 이것까지 쓰면 사실 객체 단위로 해서 3D 회전하는 뭐 이런 효과도 필요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3D 기능을 쓴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비슷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그것까지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트윈 애니메이션에 애님 폴더 만드는 것까지 일단 볼 건데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애님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님 폴더 밑에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XML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폴더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로 가시면 자 이게 애니메이션 리소스 파일이라고 아예 뜨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폴더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애니메이션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translate라고 하는 게 이동하는 거라면 자 스케일이라고 해서 확대 축소하는 파일 이름을 하나 넣을 수가 있고요. 자 xml 자 액.xml scale.xml이라고 넣고 자 source set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main이라고 하는 거 그냥 놔두고요. 자 디렉토리 네임은 그냥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그냥 쓰면 되나 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available qualifier라고 하는 거 있네요. 자 여기는 그냥 일단 놔둔 상태에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scale.xml 파일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XML 네임스페이스나 필요한 여기 태그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가 파일을 직접 만들고 폴더를 직접 만드는 것과 지금 이런 방식을 쓰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미 메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슬라이딩,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걸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 해서 클로즈 프로젝트 누르면 이걸 나가겠죠? 자, 퀵 스타트 화면 이 상태로 만들어 두고 자,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거 한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요즘에 앱들을 보면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메뉴 아이콘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 같은 게 슉 나타나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안드로이드 활용 또는 심화 과정에서 요즘에 앱에서 쓰는 것들 그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단 지금 할 거는 자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이해하기 위해서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에 화면에 아래쪽에 뷰가 있고 그 아래쪽 뷰와 중첩시켜서 위쪽에 뷰가 있고 이 위쪽의 뷰는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일부 화면만 이렇게 차지를 하도록 하고요. 어떤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이렇게 슉 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닫기 버튼 같은 걸 누르면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바로가기 메뉴나 이런 것도 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바로가기 메뉴 같은 경우는 아래쪽 뷰를 잘 보이지 않도록 섀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흐린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클릭이 안 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뷰를 중첩시키는 형태니까 이미 우리가 레이아웃 쪽에서 첫 번째 장, 그죠? 둘째 마당의 첫 번째 장에서 봤던 레이아웃에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쓰면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렐러티브 레이아웃도 뷰가 중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화면처럼 실행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노란색 영역이 슬라이딩돼서 나오고요. 그 나온 다음에 클로즈 버튼을 다시 누르면, 똑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면 얘가 다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돼서 들어가도록 만들 거고요. 이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전 시간에 했던 애니메이션, 자,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요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요. 자, 퀵 스타트 화면에서 자, 스타트 메뉴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sliding가 되겠네. 슬라이딩이라고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요. next finish 버튼 눌러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XML 레이아웃 파일을 수정을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 건데, 자, 우리가 디자인 탭에서는 화면을 직접 볼 수 있지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중첩된 화면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화면은 보이지 않게, 그죠? 어떤 뷰는 보이지 않게 중첩시켜 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원본 XML 코드를 건드려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본 XML 코드를 건드려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오른쪽 위에 안내 메시지는 닫아 놓고요. 자, 여기에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원본 XML 코드가 보이네요. 자, 그럼 가장 상위 레이아웃을 relative 레이아웃이 아니라 자, frame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시작 태그가 frame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으니까 끝나는 태그도 이쪽에 꺽쇠 슬래시로 끝나는 태그도 프레임 레이아웃을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우리가 여기 프레임 레이아웃이든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든 가장 상위 태그에 생성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속성이 좀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일단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여기 가장 처음에 보이는 거는 한 파일에 하나씩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놔두고요. 나머지 속성은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는 각각의 뷰마다 필수 속성이니까 두 개를 놔두고, 나머지는 일단 지워볼게요. 헷갈리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좀 더 단순해지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아까 우리가 봤던 화면 전체를 채우는 뷰를 하나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그 뷰를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이 레이아웃도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속성을 가지겠죠. 얘가 화면 전체를 채우도록 하려면 위에 있는 매치 페런트를 이쪽으로 갖다가 위드스와 하이트 속성을 전부 다 매치 페런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 속성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할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수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버티컬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세로 방향으로 추가를 한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로 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순서대로 뷰를 추가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샵으로 하고요. FF, 자, 투명도는 안 준 거죠. 그 다음에 5555FF라고 해서 파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글자를 간단하게 제목처럼 보여주도록 이 뷰가 어떤 뷰인지 표시를 하도록 이 안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우리가 디자인 탭이 아니라 여기에 직접 원본 코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 이렇게 원본 코드를 XML 코드를 건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볼 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랩 컨텐트, 자, 하이트도 랩 컨텐트, 자, 이렇게 속성을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집어넣는데 이거를 자, 바탕 화면 이렇게 한번 한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책에는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컬러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해서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는 자, 하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샵 ff 이렇게 맞나요, 개수가?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러면 하얀색이 되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크기를 넣고 싶다.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자, 이거 30dp 이 정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게 바탕 화면이 되고요. 자, 바탕 화면을 나타내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추가를 하는데 이 새로 추가하는 또 그 다음에 추가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까 봤던 바탕 위에 반만 차지하면서 슬라이딩으로 보여질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복사를 해서 얘는 매치 페어런트, 자, 하이트는 매치 페어런트인데 위드스라고 하는 거는 200dp로 아예 사이즈를 고정시켜 볼게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색상을 파란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FF66이라고 하는 요 값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의 오른쪽에 붙어 있도록 자,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여기다가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봤던 거죠. 이게 프레임 레이아웃에서도 적용이 되네. 그래서 right라고 해서 자, 그래비티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도 텍스트 뷰가 그대로 있죠. 자, 요거는 자, 슬라이딩 화면이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색깔은 텍스트의 색깔은 까만색 000000 하면 까만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이게 자, 부분 화면으로 된 슬라이딩으로 보일 그 슬라이딩 화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버튼은 자, 바깥에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얘는 버튼만 가지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뭐 그냥 버튼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추가하지 않고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책하고 약간 다르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요거를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거를 버튼이라고 태그를 바꾸고요. 복사해서 자, 이거를 자, 열기라고 한글로 한번 넣어보자. 자, 그 다음에 이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이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이 열기라고 하는 버튼에 자, 열기라고 하는 버튼에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버튼에 아이디를 넣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하게 한번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는 자, 버튼의 아이디 보통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at 플러스 id 슬래시는 id 값을 넣는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여기에 버튼 첫 번째 버튼 만들면 자동으로 버튼이 들어가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 버튼이 보여질 위치는 오른쪽 가운데로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 마찬가지로 주면서 여기다가 오른쪽 라이트 그 다음에 세로 줄 주고 자, 센터 버티컬이라고 하면 가운데 부분 세로 방향의 가운데로 가서 붙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디자인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요 우리가 넣었던 XML 레이아웃 코드를 인식을 해서 자, 이렇게 보여주네. 자, 바탕 화면이 실제로는 중첩돼 있으니까요. 겹쳐 있으니까 여기를 꽉 채우고 있는 거고 슬라이딩 화면이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열기 버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래는 얘가 안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나오게 하고, 자, 이게 다시 닫기 버튼으로 바뀌면 이걸 클릭하면 이걸 없어지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버튼에다가는 아이디를 줬는데요. 자,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 거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액션 정보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중간에 얘도 아이디를 줄 겁니다.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자, add 플러스 id라고 해서 얘를 슬라이딩 하는 패널이니까, 자,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제 얘가 인플레이션 되고 나서 기능을 붙이려면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가서 쟤를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두 가지 뷰에다가 아이디를 줬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r.id. 자,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하면 아까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여기서 찾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자,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하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서 캐스팅해서 받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자, r.id.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도 한번 찾아보죠. 버튼을 찾아서 버튼의 이벤트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set on click listener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은 자, 버튼으로 캐스팅해서 find view by로 찾은 거를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set on click listener 라고 하고 new on click listener 라고 하면 여기에 on click listener가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 alt enter 라고 하는 거 치고 뷰 밑에 on click listener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어떻게 돼? implement method라고 해서 on 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OK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코드가 호출이 되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 버튼이나 아니면 여기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참조를 하려면 다른 데서도 참조를 하려면 여기 쪽에 변수로 올려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버튼도 같이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버튼도 올려주고 여기에 있는 자, 타입을 없애주면 find view by로 찾은 객체가 이 위에 변수로 할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on create 안에서 우리가 find view by로 찾아줬고요.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화면 레이아웃을 우리가 만든 게 됩니다. 근데 일단 화면 레이아웃에서 보면 슬라이딩 화면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 화면을 안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 슬라이딩 패널이라고 하는 반만 가리고 있는 노란색 화면은 자,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해서 자,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가시성 속성이고요. 이거를 가안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고요. 나중에 코드에서 비저블이라고 하면 얘가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레이아웃 가보면 지금 현재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적용해서 버튼 클릭했을 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화면 레이아웃과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자바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가장 기본적인 코드 구성까지 지금 한 게 됩니다.